우리나라가 왜 주식시장에 비과세를 하고 있느냐? 다른 나라 다 대부분 과세예요. 오너십을 가진 기업들의 대주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왜 대주주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 주식 뭐 10억 갖고 있다고 세금 안 내려고 팔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은 있잖아.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 시장의 시그널을 혼란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게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세율이 35%라는 이상한 세율이 나와버렸어.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 거래세를 올리지 않아도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은 더 걷습니다. 정부는 할 걸 하라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다음 주제 가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재정 문제, 세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은 지난번에도 우리 조금 얘기를 네. 했는데 거기에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게 주식시장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뜨거운 감자죠. 뜨거운 감자.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잘못했다가는 온갖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정답이 없다고는 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둘 다 맞는 말이어서 이걸 택하나 이걸 택하나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김 기자의 뷰를 주세요. 비겁하게 양쪽 아니요, 양비론, 아니요. 뭐 양시론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저의 결론은 네. 시점을 잘못했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시점을 잘못했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도 방향성이 지금 좀 잘못됐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 1년 전쯤에 금투세라는 걸로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든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 방향도 맞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도 맞지만 타이밍이라든지 또는 이른바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죠.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책은 어쨌든 간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하면 저는 그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1년 전에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책을 그 당시에 더군다나 야당이었지만 다수당이었잖아요.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추진하지 못한 게 국민 여론에서 밀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본인들이 여당이 됐다 그래서 그걸 밀어붙인다?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1년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일인데 그걸 다시 하기 때문에 절대 여론에서 이건 이길 수 없는 상황을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것 상황에 같아요. 따른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주식시장 이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주식시장에 비과세를 하고 있느냐. 다른 나라 다 대부분 과세예요. 선진국들은 아예 다 과세하죠. 당연히 주식에서 우리가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알바 뛰어도 거기서 세금 떼가는데 주식에서는 왜 막 1억 뭐 심지어 10억, 100억 막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대주주라고 들어가면 과세를 하긴 하지만 과세를 왜 비과세를 해주느냐.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주식시장을 만들 때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여기서는 세금을 안 걷을 테니까 너네 여기 와서 좀 놀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축만 해도 뭐 10% 이상의 이자를 받는 때인데 굳이 내가 위험성을 안고 20% 넘었어. 저는 안 해봐가지고 저는 3%. 그 세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3, 4%입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왜 위험성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서 세금 안 내줄 테니까 안 매길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놀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세금을 하나도 안 걷기는 뭐하고 우리가 거래세라고 그래서 너네 매매할 때 조금 떼갈게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거래세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성장하고 뭐 하는 동안에도 그냥 유지된 거예요. 유지되면서 물론 그래도 조금은 과세해야지 그러면서 대주주라는 이상한 명칭을 만들어서 이 대주주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쵸. 오너십을 가진 기업들의 대주주하고는 그래서 헷갈려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왜 대주주라고 했는지 저 이해가 잘 지배주주처럼 들리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식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대주주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도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슈가 안 됐어요. 왜 이슈가 안 되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주식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야 아까 똑같이 밖에서 예금하고 이러면 나 돈 많이 버는데 내가 주식을 왜 해? 그리고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주식 절대 손대지 마. 주식하면 패가망신. 그리고 남의 이야기거든. 그리고 종목에 부동산에- 50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남의 이야기를. 전혀 관심을 안 두다가 부동산에 훨씬 더 몰려 있었죠. 이게 이른바
저금리 시대가 되고 우리가 청년들이 나는 더 이상 저축하고 내가 돈벌이 그냥 월급 열심히 받아서는 인생 역전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요걸 가지고 투자의 시장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이른바 동학개미고 뭐 가상자산으로 뛰어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이슈가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과세 제도 바뀌고 그러면 막 언론들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똑같아요. 전 자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도 그렇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달이 난 거예요. 그렇죠. 금투세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업계하고 정부하고 수년 동안 얘기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과세 제도를 없애고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대주주의 기준도 조금씩 확대하고 대신에 이상한 세금. 너 돈 벌어도 세금 물리고 돈 잃어도 세금 물리는 이 팔 때 물리는 이 거래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거래세를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가다가 작년에 그 사달이 터진 거잖아요. 금투세를 야 우리 이거 안 할래라고 정부가 하니까 야 이거 여야 합의로 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이거 야 장기간 없게 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라고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 국민들이 안 받아들여 줬어요. 이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직 주식시장이 걸음마 단계야. 걸음마 단계인데 너네들이 여기서 세금을 뗀다고? 야 성인 돼서 돈 벌면 그때쯤 세금 떼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라고 해서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야 걸음마 내가 키가 좀 많이 컸다. 얘가 갑자기 한 3,200이? 그러니까 갑자기 키가 좀 컸대요. 얘 성인이네. 라고 세금을 다시 물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씨 1년 만에 5살짜리가 6살 된 게 키 컸다고 이게 성인이야? 라고 지금 하는 게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김치영 기자의 기조 발표 잘 들었고요. 재미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름 그래도 좀 쉽게 막 꼬맹이 매우 얘기하고. 정말 공감해요. 네. 때가 잘못됐어요. 주식을 사고 팔면 우리나라는 아직 얼마가 돈이 남든 몇 억 원이 남아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따져볼게요. 그런데 몇십억씩 남기는 사람은 과세를 하자. 그럼 기준을 어떻게 할까? 대주주는 과세를 하자.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십억씩 몇백억씩 갖고 있으니까. 대주주를 어떻게 규정하지? 상장사는 1% 갖고 있으면 1% 상장사 1% 근데 상장사 1%가 저 작은 코스닥 회사하고 삼성전자 1%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몇만 배 차이가 나요. 그것 좀 이상하다. 그것도 하고 개별 종목으로 몇십억 기준을 하자. 50억 정도 갖고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그 종목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2개, 3개, 10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주식을 사고 팔 때 1억 남으면 그럼 20% 주식을 양도세를 내자. 3억 이상 넘어가면 25%를 내자. 이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대상을 규정해요. 그래서 내가 25억이 된 사람이 아니 왜 30억은 빼주고 나는 내가 무슨 부자예요. 꼴랑 주식 25억 있는데 물론 다른 주식도 좀 있지만 뭐 내가 무슨 대주주예요. 대주주라면은 뭐 정의선 뭐 이런 사람이 대주주지. 신동빈 이런 사람이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해요. 다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소득세율이 다르죠. 누진을 해서. 그런데 경제방송 기자는 23%, 공영방송 기자는 27%. 그냥 일반 개미는? 일반 개미는 뭐 그러면 소득세를 내면 그러면 이제 논란이 생겨요. 아니 이쪽이 더 벌어요 KBS보다. 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걸 구간별로 과세하면 되는데 규정을 하니까 규정을 하면 예를 들어 휴일 수당을 하는데 몇 시간 이상 일했으면 그러면 평일에 받는 임금보다 1.5배를 줍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일 수당을 하는데 버스 기사는 휴일 수당을 주는데 버스 기사는 사고 나면 크게 나니까 택시 기사는 휴일 수당을 주지 맙시다 이러면 아니 택시는 사고 크게 사람 안 죽어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범위를 규정하면. 그러니까 대주주를 뭘 규정해? 그냥 미국이 이렇게 해요. 다 선진국 다 이렇게 한 6, 7천만 원까지는 아유 열심히 했다. 세금 내지 마. 6, 7천만 원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1억 얼마? 뭐 이렇게까지는 한 15% 정도 매겨요. 야, 돈 제법 벌었잖아. 근로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니까 한 15% 정도 내. 15%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로소득이 보통 1억 정도면 실효세율이 17%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 일한 만큼 내라. 너 5억씩 벌었니? 너는 한 20%, 25% 내라. 그게 하나 있고 이제 저기 부부 합산 소득이 굉장히 많으면 조금 더 많아요. 또 우리가 눈여겨볼 건 난 이것도 좋아. 1년 안에 팔면 소득세로 때려버려. 근로소득세로 때려버려. 그래서 30 몇 %까지. 1년 이상만 갖고 있고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보통은 몇 천만 원 남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거의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대주주를 규정해 놓고 여기서 문제 하나. 두 번째 문제. 뭘까요? 문제를 내셔야 답을 안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김치영 기자 지적하고 비슷한데 정부가 주가를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았어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증시가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그 다음에 진보 정부의 반대편 마음은 예를 들어 대주주가 2023년 기준으로 대주주라는 용어가 잘 맞지 않는 건 맞지만 50억 이상 그때는 2022년에 법 개정했으니까 5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이 3천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얻은 양도 차익이 27억 원이에요. 1인당. 주식 사고 팔면 그 정도는 남기죠. 네.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니 투자하시 27억 원은 좀 강하네요. 좀 강해요? 네. 어머니가 실적이 별로 안 좋구나. 근데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네. 과세해야지. 공정 측면에서 보면 과세하고 세율 높여야지.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 아니 노동하는 사람들도 5천만 원 벌어도 세금을 한 500만 원 소득세를 떼가는데 27억씩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샀는지 모르지만 평균 구매한 거에 4배의 차익을 얻어요. 그 통계를 보면. 과세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정부 여당이 말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증시를 살리려면 몇 가지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세율이 35%라는 이상한 세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 약간 시장의 시그널을 혼란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게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인데 나 지금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심리예요. 네, 그게 심리예요. 완전 심리인데 아까 좀 몇 주 전까지만 하도록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나 진성준 의원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왜? 연말에 대주주들이 다 팔아와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요. 실제 많이 팔고. 제가 세무사한테도 통화해보고 애널리스트한테도 너한테 저한테도 맞죠? 전화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른바 슈퍼개미한테까지 전화해서 우린 물어봤어요. 취재해요. 취재. 아, 제 친구 중에 PB면서 세무사 하는데 정말 큰 손님들만 맞는 뭐 한 100억 있는 손님은 저기 우리 김 차장 만나보시고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야 일단 내 저기 중에는 자기 주식 뭐 10억 갖고 있다고 세금 안 내려고 팔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 이런 나는 1,000억씩 갖고 있는데 정말 대주주네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은 있잖아.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 세금은 돈을 벌어야 내는 거거든. 네. 이러면서. 근데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 12월에 파는 건 맞아.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1월 지나서 안 사면 팔 게 어딨냐. 샀다 봤다 하는 거지.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 앞에 부분만 딱 국민들에게 마치 종부세 내지 않는 국민들이 종부세 보면서 강남 보면서 아유 저 어르신들 몇 천만 원씩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한 8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 좀 올라서 한 150만 원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믿어버린다고. 이게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돌리기 쉽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공정하게 시장을 바로잡는 것보다 주가를 올리는 게 중요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주가 올리는 거 중요해. 주가가
지난해 2,600에서 지금 3,200 조금 넘어갔는데 우리 코스피 시총이 300조, 350조는 벌었어요. 300조. 우리가 소비 쿠폰 30조 아니라고 얼마나 그 14조. 30조, 그 30조 추경 아니라고 얼마나 30조 중에 아니죠. 주가 올린다는 건 국민들이 정말로 부자가 돼. 물론 이 논리대로 하면 진성률의 말처럼 큰 부자들만 너무 많은 부자가 되고 개인들은 이것밖에 못 얻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소영 의원 말처럼 그래 노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겐 세금을 거두면서 왜 이 사람들에겐 세금을 가만 앉아서 돈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왜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을 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들도 월급도 안 오르는데 배당 수입도 좀 올리고 주가도 좀 올려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가져가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해라고. 그 방향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 그 방향에 맞게 해라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지적하지. 이 공정이 맞느냐? 그건 내 역할이고. 그건 나는 시장을 비판하는 저널리스트니까 그건 내 역할이고. 정부는 할 걸 하라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강훈식 실장이 싫어하겠네 또 이런 말 했다가. 안 보겠지? 동감을 하고요. 근데 정부가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아까 이제 한 10억 이상 대주주 기준으로 보면 한 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통계는 5,500명 정도고요.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 하면 2023년 기준으로 3,700명. 네. 그게 이제 10억 기준으로 내려가면 5,500명이 아, 됩니다. 그러겠구나. 그래서 2025년도에 세법 개정안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개정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거요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추정한 걸로 보면 법인세도 1%포인트 지난번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것 통해서 한 4조 3천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세법 개정 저 증권 우리가 지금 대주주를 확대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2천억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2천억을 벌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여론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고 도리어 증권거래세를 소폭 올리는 걸로 2조 3천억 원이 더 들어온다라고 예상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2천억 원은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사실 더 들어오나 안 오나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완전히 여론을 돌려놓은 가장 패착이고 두 번째는 증권시장 아까 활성화를 얘기하셨는데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 거래세를 올리지 않아도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은 더 거칩니다. 2조 배당도 3천, 마찬가지죠. 그렇죠. 2조 배당 3천억보다 늘리면 저절로 세금이 그렇죠. 세수가 늘어. 세수가 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황금알을 날려고 하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 그냥 황금알 꺼내고 이 봉합하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키가 좀 컸는데 지금 세금을 그러니까 어른 됐다고 치고 세금 물리지 말고 투자자들은 지금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진짜 얘가 성인이 돼서 밖에 나가서 돈 벌 때쯤 되면 그때 돼서 세금 물리면 그나마 사람들이 그래도 아, 네라고 하고 내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다렸어야 돼요. 더 기다리고 이 여론이 잠재워질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걸 좀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부가 시도했어야 되는데 정말 큰 패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나와요. 지분율로 안 하고 야 그러면 더 공정하게 보유액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의 그 대주주의 기준은 연말이 됐을 때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한 종목에 10억 이상 또는 50억 이상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세금 물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식 파는 거는 나는 관심 없고 이 주식을 통해서 차익 낸 것만 가지고 세금 물리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너가 갖고 있는 전체 주식을 다 본 다음에 기준을 쫙 높여서 이제 거기서 난 차익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세금 낸 사람 훨씬 많이 늘거든요. 이건 더 패짝이에요. 더 난리 날 거예요. 하지 마라. 근데 제발. 약간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대체 원론적인 질문 우리 되게 좋아해요. 왜 한 거예요? 약간 이걸 네, 이 시점에 이거를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몇억 원, 몇십억씩 내는 사람들 이 상당수가 세금을 1원도 안 내. 그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꼭 그게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서 그걸 10억을 50억으로 굉장히 완화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원위치 시키는 과정인데 이쪽에 큰 흐름과는 주가를 올리는 주가를 부양하는 큰 흐름과는
안 맞으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 건데 여당 안에서 이런 논쟁이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10%로 해, 50%로 해 이렇게 않고 여당 안에서 치열하게 이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현실론을 가지고 네. 치열하게 서로 이론을 갖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야 너 나빠, 너 잘못된 거야.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1%라도 높겠다는 것을 합의하고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국민들이 참여해서 특히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너 나빠, 너 잘못됐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르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22%를 해야 할지 23%를 해야 할지 25%를 해야 할지 우린 정답을 몰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주주 기준이 얼마가 돼야 우리 자본시장에 정말로 좋은 것인지 우리는 정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너 주식 투자도 안 해봤다며 진모 의원, 진모 전 정책위 의장 뭐 이런 건 정말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모른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 아들은 태권도 가르쳐서 키우는데 너 축구 아이고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이에게 축구가 좋을지 태권도가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태권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이 얘들 중요하죠. 태권도 했어요? 축구 했어요? 둘 다 했습니다. 뭐가 좋은지 몰라서. 심지어 테니스도 했어요. 현명해. 수영도 하고. 근데 운동은 성악 아닌 거. 가르칠 생각은 없어요?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성악 가르칠 생각. 아빠는 잘하는데 왜 애들은 노래를 못할까요? 모르죠 아직은. 키워봐요. 저 노래 추적 잘하는 건 연구를 인정하시는 통해서. 겁니까? 고등학교 때 성악 준비했어요. 성악으로 입시를 준비하다가 네, 떨어졌습니다.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참 뭔 아쉬운 얘기하려다가 까먹었어요 벌써. 자. 아니 근데 논쟁. 부분이야. 논쟁이 중요하긴 한데 설익은 상태에서 이게 대중들에게 빨리 공개돼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좋은 있었고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 논쟁을 하려면 내부에서 치열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네. 결론을 내리고 그게 반영돼서 나오면 좋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나오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미. 다시 올리면 되지. 전화할게요. 시장이 그렇게 제가 전화하면 돼. 뭐 올린다고 올려지고 이런 생각하시면 그것도 제가 뭐 정책실장이나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로 정말 약간 원래 우리가 이제 세수확보를 위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막 만지면은 와, 이 사람 소비자 뭐 국민들이 예민해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주식에 주시장. 대해서 네, 네. 사람들이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다시 어떤 한번 사건이었던 느끼게 것 되죠. 같아요. 네. 결국에는 조세는 뭐 세금 중에 좋은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뭔가 노력해서 번 돈에서 떼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다 저항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이고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던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조금 황당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가 말했잖아요. 종부세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큰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이 백화점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맨날 교통체증 나고 그러니까 여기다 환경부담금 저희 물리잖아요. 환경부담금 물리겠다 그러니 주변의 상가들부터 시작해서 옆에 사는 아파트의 사람들이 환경부담금 물리지 말라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이유가 네네네. 영동 롯데는 한 15억 내요. 그러니까 야 이유가 뭐야 너한테 물었더니 상가들이 야 여기 사람들 많이 와서 우리도 장사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막지 마.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 백화점 가기 편하고 그런데 얘한테 왜 망하게 그런 거 물려? 좀 약간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부자를 정말 많이 걱정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약간 물론 부자들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나한테 직접 영향이 올까봐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액이더라도 주식 자체, 주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좀 억울하게 될 수 있을까봐 이런 식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상당 부분이 기득권이나 언론이 만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봐요. 그쵸.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세를 2+2 세입자 대책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들이 그럼 화가 나니까 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맞아요. 뭐 전세값을 올린다 이런 것들 그러니 결국 서민이 피해 본다 전혀 근거 없는 거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 소득세를 높이니까 상속세를 높이니까 해외로 떠난다. 부자들이 가버리면 우리 어떡하지? 못 간다니까요. 어디로 가요? 우리보다 소득세 낮은 데 별로 없어요. 상속세 낮은 데 많지. 그럼 내가 1,000억 정도가 있어. 싱가포르 상속세가 낮아. 이걸 물려주러 갈까? 법인에서 일단 법인이 법인세를 20, 30% 내잖아요. 그리고 그 법인에서 이제 다 털어가지고 법인을 청산하면서 내 소득으로 하려면 또 1,000억이든 100억이든 거의 절반 가까이, 100억이면 절반은 안 내지만 1,000억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내야 돼요. 이미 500억도 안 남아요. 그거 갖고 누가 싱가포르 가요? 다 소설이에요. 다 소설. 우리보다 소득세 많이 낮은 나라, 뭐 이디오피아, 뭐 이런데 말도 안 돼. 그 부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이런 제도가 나오면 부자들이 떠나버릴 거야. 부자들이 화를 낼 거야. 그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져. 거짓말입니다. 근데 뭐 거짓말이든 뭐든 내가 안 떠나고 있잖아. 이미 판정패 당했어요. 이거는 네, 사실관계하고 상관없어요. 맞아, 저는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을 할 때 맞아. 진짜로 이게 아무리 옳은 제도여도 아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옳은 제도여도 안 받아들이면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시기를 잘 타고 설득해 갖고 해줘.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좀 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줬고요. 그쪽은 이제 완화해서 표현하자면 정부가 대책을 할 때 시장의 흐름을 거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단기적인 상황에서.